안녕하세요. 수연선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10문제씩 풀어보면서 수학 실력도 다지고 수학 감각도 기르는 그런 시간이죠. F단계 이론은 5학년 과정이 끝나고 6학년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예비 6학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해왔다면 이 정도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연수 혼합 계산입니다. 자연수 혼합 계산인데 이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식에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계산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묶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죠. 6 곱하기 4가 한 묶음. 그죠? 첫 번째 항. 그다음에 64 나누기 16이 두 번째 항.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의 항이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항이 있는 이 식을 정리했으니까 계산 이제 해야 될 차례예요. 그러면 계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항은 6 곱하기 4니까 6, 4, 24. 구단으로 끝나는 문제. 두 번째 항은 나눗셈이죠. 나눗셈. 64 속에 16이 몇 번 들었나? 우리 이거 나눗셈도 약분해 갖고서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먼저 뭘로 해볼까요? 8로 한번 나눠볼까요? 8, 8에 64, 8이 16. 그러면 8 나누기 2네요. 그쵸? 네. 나눌 수랑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공약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면 몫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8 나누기 2가 돼서 4가 되었네요. 그래서 28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항 구별하자. 그렇죠? 호락에서 나오면 항 구별을 하자. 어,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이지만 중학교 과정 가면은 또 부호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식이. 그다음에 지금 다루는 식보다 또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식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을 구별해서 정리하면 훨씬 쉬워진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쉬웠을 때 연습을 잘 해놓으면 조금 어려워져도 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소수 혼합계산이죠. 소수 나누고 곱하고 더하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 구별부터 해야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가 자연수에서 소수로 바뀌었지만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순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볼까요? 항이 하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이번에는 나눗셈이고 두 번째 항은 곱셈이네요. 그렇죠? 항을 정리했죠. 항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뭐 하죠? 항을 정리해야 되죠. 항이 두 개인데 각각 계산할 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항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0.4, 0.8 속에 0.2는 몇 번 들었을까요? 소수 나눗셈 안 잊어버렸죠. 소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소수 나눗셈은 0.8 모든 나눗셈은 뭐하고 같아요? 나눗셈의 몫은 분수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의 몫은 분수랑 같다. 그래서 0.8 나누기 0.2를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나눗셈의 몫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까? 분자하고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분자 분모의 10배씩 10배씩 해서 2분의 8로 바꿔도 몫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약분했더니 또 얼마? 4 이렇게. 그죠? 나눗셈의 몫은 분수다. 그래서 분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나눌 수랑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줘도 그렇다. 몫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8 나누기 2랑 같아서 4. 그렇죠? 물론 뭐 첫 번째 항을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10분의 8 나누기 10분의 2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분수 나눗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나누는 수를 여기도 나누는 수를 쉽게 하려고 여기다가 10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10배를 해서 8 나누기 2로 만들어서 계산했죠. 그런 것처럼 분수 나눗셈은 또 어떻게 했지? 나누는 수를 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역수를 곱해 갖고서 쉽게
그렇죠. 여기다가도 그럼 역수를 곱해서 쉽게. 나누는 수랑 나눌 수에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나누는 수는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죠? 1이 돼서 사라지고, 생략하고. 그죠? 그다음에, 저기를 봤더니 10분의 8 곱하기 이제 뭐예요?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2분의 10이 됐네요. 뒤에 오는 수가 역수가 왔네요. 그쵸? 10은 약분돼서 사라질 것이고요. 생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몫은 4. 뭐 분수로 하든 소수로 하든 똑같은 경우가 나오죠.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소수 나눗셈이 나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떻게 간단하게 나누는 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수에 10배, 100배를 하면 나눌 수에도 10배, 100배를 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4 나오고요. 두 번째 항은 소수 곱셈이죠. 소수 곱셈. 소수 곱셈도 볼까요? 0.3과 0.4를 곱하래요. 안 잊어버렸겠죠? 자, 복습합니다. 0.3은 0.1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죠? 0.4는 0.1이 몇 개? 4개. 그죠? 그래서 곱셈은 자리 바꿔 계산해도 돼요.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0.1에 0.1은 10분의 1에 10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1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2에 100분의 1, 12에 100분의 1. 100분의 1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아지는 거죠. 10분의 1은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100분의 1은 10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12를 구해놓고 소수점 자리가 1의 자리 바로 옆이니까 이 자리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해서 소수점 땡 찍어주면 끝나죠. 그쵸?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소수 나눗셈을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간단하네요. 그쵸? 자연수처럼 계산하고, 마지막에 소수점 아래 몇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인가 해서 소수점 아래 몇 자리에다 딱 소수점 찍어주면 끝나네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자연수 곱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음, 자, 0.12가 나왔군요. 그래서 4.12.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써머.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것들, 항을 구별하는 걸 알지, 소수 나눗셈 하는 걸 알지, 그다음에 소수 곱셈 하는 걸 다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쉬우면서 좋은 문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3번 문제 또 볼까요? 3번 문제는 분수원학 계산이네요. 그쵸? 분수원학 계산이지만 방법은 어때요? 똑같아. 항을 구별해. 그쵸? 항을 구별해.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식은 하나의 항이야. 그쵸? 계산하는 단위. 수학식에서 계산하는 단위. 항. 항을 구별해. 그쵸? 그런 다음에 계산해. 2분의 1이 하나의 항입니다. 2분의 1. 그죠? 계산할 게 없네,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곱하기 나누기가 엮여 있는 항이네요. 계산할 게 있어요. 그쵸? 네. 항을 구별했으니,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은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2분의 1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네. 2분의 1 써주고, 두 번째 항은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그쵸? 자, 2분의 1,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은 3분의 2 곱하기 11분의 9 곱하기 나누기는 좀 전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곱하기로 고치기로 했는데 얘가 대분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분수로 먼저 고쳐야지. 얘가 5분의 9죠. 5분의 9. 그래서 나누기로 고쳤으니까 9분의 5.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수를 1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곱하기 뒤에 나오는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꿔주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죠? 두 번째 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정리를 좀 해줘야겠어, 그렇죠? 약분되는 것도 있고 다행히. 그래서 자, 분자 후 분모 후 약분해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났더니 분모 분자에 더 이상은 약분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정리. 첫 번째 항 그대로 2분의 1 넣고요. 두 번째 항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33분의 10이네.
분모가 다른 두 분수는 바로 더할 수 있나요? 바로 더할 수 없죠. 왜? 그거는 단위 분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위가 다른 두 수를 더할 수 없다. 우리는 단위가 다른 두 수를 더하려면 통일을 시켜줘야 돼. 뭐를?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분수는 분모가 다른 두 분수 셈할 때 통분을 하죠. 그렇죠? 통분은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분모를 똑같게, 즉 단위 분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모의 최고공개수를 이용할 거죠. 2와 33은 공약수를 1밖에 갖지 않는 수죠. 그래서 그냥 둘이 곱해줘야겠다. 이제 66 이렇게. 그러면 66분에 33을 곱했으니 33 되고 66분에 두 배가 됐으니 두 배 해서 더해주면 끝나네요. 그렇죠? 66분의 53 약분되지도 않고 하니까 답이 바로 66분의 5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1번 자연수온학계산, 2번 소수온학계산, 3번 분수온학계산을 했는데 다 어떻게 했죠? 그 등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등식은 아니었고 항이 두 개씩 있는 그런 식이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항을 구별하고 먼저. 그다음에 항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복잡한 항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러고 나면 더하기 빼기밖에 안 남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소수나 분수나 자연수나 계산하는 과정,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3번까지 혼합계산을 계산했고요.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다른 문제네요. 한 개에 45원하는 귤과 한 개에 65원하는 사과를 합해서 40개를 샀더니 2,130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귤은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C, D, E, F 쭉 지금 단계를 쭉쭉쭉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방법 한번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했던 방법 혹시 생각나나요? 이렇게 했었어. 이 문제 제일 먼저 처음 우리 했을 때 큐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큐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뭐라고 생각했지? 모두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모두 사과라면이라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 기억나요? 모두 사과라면 이렇게. 모두 사과라면 이 과일값이 얼마가 됐냐면 60 곱하기 40이 됐겠죠. 그래서 2,400이 됐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2,400이 아닌 거지. 2,400보다 얼만큼이 적냐면 2,130을 빼고 났더니 270원이 적어. 그죠? 과일값이 모두 사과였을 때는 2,400원이었는데 모두 사과가 아닌 거지. 그중에 귤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는 과일값이 2,13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 사과였을 때랑 실제 과일 값은 차이가 270원 차이 나잖아요. 또 270원은 어디서 차이가 난 거야? 귤이 섞여 있어서 차이가 난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했지? 사과 하나를 빼고 귤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사과하고 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는 빼고 하나는 집어넣으면서 아,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어때요? 사과를 하나 빼면 60원이 빠지는데 귤이 하나 들어오면 45원이 들어오니까 결국 15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에서 15, 45를 뺀 15원 차이. 사과 하나, 귤 하나를 바꾸면 15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고 교환하고 교환하고 교환해서 몇 번을 교환하면 270원이 될까요?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270 나누기 15가 되어서 나눗셈도 좀 더 뭐 꼭 세로셈으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얘는 3으로 나눠지겠는데 그러면 나눌 수랑 나누는 수를 먼저 나눠봐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3, 9, 27, 3, 5, 15. 90 나누기 5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눈에 보이죠. 5, 1, 5, 5, 8에 40, 18개의 귤을 샀어요. 그 얘기죠.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를 더 한번 써보려고 선생님이 칸을 두 개 더 만들어 놨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지.
어, 우리가 귤을 구할 거니까 귤을 몇 개라고 하자. 귤을 네모개 혹은 X개라고 놓자.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과는 40개에서 X개를 뺀 것만큼이겠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40 빼기 X개가 되겠다. 이렇게 귤의 개수랑 사과의 개수 중에서 귤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귤을 X개로 놓고 사과를 40 빼기 X개로 놨다는 거지. 그리고 식을 만들 거야, 이제. 뭘로? 과일 값으로. 그러면 귤은 하나에 45니까 45 곱하기 X만큼 귤 값이 나오겠죠? 사과는요, 사과는 60원, 한 개에 60원인데 40 빼기 X개만큼 샀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어, 과일 값이 213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은 계산할 게 없지요. 첫 번째 항은 지금은 계산할 게 없어. 두 번째 항은 보니까 괄호를 좀 풀어줘야겠어요. 그죠? 분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더 계산할 게 없으니까 첫 번째 항을 이제 45 곱하기 x 분배합니다. 그렇죠? 60을 40에도 곱하고, 그럼 2400이네. 그리고 60 곱하기 x를 빼주고. 그쵸? 음. 그 결과가 2130이어야 해.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x 곱하기 45, x 곱하기 60 이건 뭐예요? x를 45번 더한 거에서 x를 60번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가 몇 개 남겠어요? x가 15개 남겠죠. 15개 모자라겠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가 빼기니까 15개가 모자라겠지.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2400 빼기 귤 15개. 그게 바로 얼마야? 2130원이야. 100이지. 그럼 귤 15개는 얼마겠어? 2,400원에서 15 곱하기 x를 빼서 2,170, 2,130원이니까 2,400에서 2,130을 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270원. 결론이 똑같이 나왔네요. x는 270 나누기 15. 아까 일본 계산에서 했던 그 계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몇 개? 귤 18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요? 모르는 게 두 가지더라. 그래서 모르는 게 두 가지여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귤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사과 개수를 Y개라고 놓는 거지. 둘 다 몰라서 그냥 둘 다 모르는 미지수로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모 세모로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벌써 이제 XY 쓰기 시작했으니까 써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개수로 식을 하나 만들고요. 개수로 식을 하나 만들어. 어떻게? 귤 개수, 사과 개수 합해서 40개래.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식은 돈, 과일 값으로 식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귤은 45원이니까 45 곱하기 x 더하기 사과는 60 곱하기 y를 해서 그 결과 2130원이야. 식이 두 개 나왔죠. 모르는 게 두 개죠. 그러면 수학 문제는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 모르는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식은 너무나 깔끔하죠. x 플러스 y는 x 더하기 y는 40. 두 번째 식은 좀 지금 x 앞에 수가 있고 y 앞에 수가 있고 해서 또 2130도 좀 크고 그래서 조금 음, 큰 수를 가진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얘는 등식이잖아요. 등식이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줘도 영양이 같은 수를 나눠줘도 곱해줘도 똑같은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똑같아. 그렇죠? 우리 등식의 성질 너무나 너무나 많이 쓰고 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로 나눌까요? 딱 보니까 그래도 쉬운 수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3으로 나눴더니 15 곱하기 x가 됐어요. 3으로 나눴더니 3이 2욕해서 20 곱하기 y가 됐어요. 3, 7에 21, 3, 1은 3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놓고 봤더니 뒤에 0이나 5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5로 나눠지는 수들이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5로 한 번 더 놔도 생각해. 5로, 5로, 5로 이렇게. 한 번 더 나눴더니 5, 3, 15. 3 곱하기 x 더하기 5, 4, 24 곱하기 y는 5, 1은 5, 5, 2, 5, 1은 5, 5, 4, 20, 5, 2, 10해서 142가 되었네. 자, 5로 양쪽을 다 나눠줘 봤습니다. 그쵸? 좀 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2번 식이 간단해져서 날씬해졌죠? 자, 1번 식을 그래서 이제 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식을
Q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사과 개수를 딱 맞춰줄 생각이야. 사과를 맞춰줄 생각이야. Y를 맞춰줄 생각이야. 음, X가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X를 구할 거라서 Y를 맞춰줘서 Y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1번식에다가 몇 배를 할 거냐면 1번식에다가 4배를 해줄 거야. 왜? Y를 맞춰주려고 그래요. 자, 그럼 4배를 하면 4 곱하기 X. 왼쪽도 4배. 왼쪽은 항이 2개니까 다 항마다 4배. 오른쪽도 4배. 40, 4, 4, 16, 160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놓고 놨더니 우리가 원하던 대로 어떻게 됐어요? Y가 똑같아, 똑같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네. X 하나 차이 나네. 그죠? X 하나 차이 나죠? 그래서 X 하나가 얼마야? 이거 2개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X 하나 차이 난다는 걸 알았고요. X 하나가 뭐와 같다? 160에서 141을 뺄 18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귤 18개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틀림없이. 그쵸?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전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뤘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우기 전이어가지고 또 문자도 쓰지 않을 때여서 XY 이런 거 쓰지 않을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두 사과라면 하고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했죠. 그것도 괜찮죠. 그쵸?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식을 가지고 수학식으로 표현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정식 푸는 연습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커서 이제 중학생쯤 되고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인 요런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큐를 구해. 그럼 큐를 x라고 넣어야지. 그럼 사과는 40 빼기 x겠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학년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식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x, y 이렇게 둘 다, 셋 다 모두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또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방법이 다양해진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꼭 해보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번에는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는 비율이 나왔어요. 2할 4푼. 2할 4푼은 비율이죠. 2할 4푼은 할푼이 하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백분율도 배웠고, 그냥 비율도 배웠고, 백분율도 배웠고, 할푼리도 이제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보니까 뭐예요?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단위를 맞춰야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그거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8kg의 이할 사푸는 몇 g입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할 사푸는 비율이죠. 비율은 어떤 걸 비율이라고 해요? 음,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게 비율이죠. 이 지금 이쪽에 써 있는 이 세 개의 식은 다 같은 식이죠. 같은 식, 다른 표현이에요. 음, 기준량의 비율을 곱하면 비교하는 양이 나오고요. 기준량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이 기준량을 구하고 싶으면 식을 변형하면 되죠. 기준량하고 비율을 곱해서 비교하는 양이 나왔으니 기준량을 알고 싶으면 비교하는 양을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또 비율을 알고 싶다 하면 기준량하고 비율을 곱해서 비교하는 양이 나왔으니까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눗셈의 몫은 분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기준량을 구하고 싶으면 기준량은 비교하는 양을 비율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눗셈식을 분수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걸 알아봐야 돼요. 비율을 모른다 하면은 비율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뭘로 나누면 돼요? 기준량으로 나누면 되죠. 음,
다시 말해서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하면은 비율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식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맨 위에 있는 기준양 곱하기 비율은 비교하는 양과 같아요 하는 그것만 하나 기억해서 그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양 곱하기 비율은 비교하는 양과 같아요. 이 곱셈식 하나를 가지고 나눗셈식으로도 바꿔서 쓰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식을 변형해서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진짜 풀어볼까요? 자, 여기 이 문장 안에서 뭘 찾아야겠어요? 그러면 뭐가 기준량이고 뭐가 비율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겠어요. 자, 이 8kg이 뭐예요? A의 몇 배가 얼마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8kg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량이 되는 거지, 기준량. 8kg에 이것의 몇 할 몇 푼이? 2할 4푼이 기준량의 몇 배가, 그 말이야. 몇 배가, 이거 뭐야? 2할 4푼이 몇 배인 거지. 몇 배는, 보다 비교하는 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비교하는 양이네. 그렇죠? 그 얘기는 8kg하고 지금 네모그램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해서? 8kg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단위가 다르니까 일단 단위부터 맞춰 놓을까요? 8kg은 8,000g이죠. 단위가 다르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단위를 맞춰야 늘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단위 먼저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2할 4푼이라고 하는 이 비율은 8, 푼, 리로 소수점 아래에 수들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자리값이에요. 그러면 할은 뭘 나타내나요? 할은 여기가 소수점의 자리라 하면 그러면 여기가 1의 자리라고 했을 때 1의 자리 바로 옆에 소수점 자리 있죠. 소수점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소수점 아래 바로 첫 번째 자리 10분의 1의 자리 있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할의 자리. 할. 두 번째 자리는 뭐? 푼. 세 번째 자리는 리 이렇게 해서 할푼리로 비율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르 자리 바로 옆에 소수점이 있고 소수점 바로 아래 첫 번째 소수점 바로 밑에 10분의 1의 자리 있죠. 여기 10분의 1의 자리 있잖아. 자리값이 여기 10분의 1의 자리, 10분의 1의 자리가 할. 그다음에 100분의 1의 자리는 푼. 1000분의 1의 자리는 리 이렇게. 음.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2할 4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까? 2할 4푼은 0점, 0.2할 4푼 이렇게. 그렇죠? 리는 없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 2할 4푼은 비율로 소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면 0.24인 거죠.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뭐라고 나타내는데요? 소수 두 번째 자리가 있으니까 100분의 2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야겠네. 그렇죠? 어떻게? 8kg을 지금 8,000g으로 뒀으니까 우리 첫 번째 식 그대로 넣으면 돼요. 8,000에 얼마가? 0.24배가 1000분의 24가 뭐와 같습니다? 네모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준량에다 비율을 곱해서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우리가 8,000원을 80과 100으로 갈라가지고 80 곱하기 100에서 100을 0.24에다 먼저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80 곱하기 24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80 곱하기 20이 1600이고 80 곱하기 4가 320이니까 1920 이렇게 계산 됐네요. 자, 그다음 결과는 그램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1920g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찾았네요. 드디어.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비율을 할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퍼센트, 백분율로도 나타내고 있죠. 자, 오늘은 할분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할품리를 이용해서 그 비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양을 또 구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기로 할까요? 몇 킬로그램의 일할 육분은 672g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였지? 봐요. A는 B의 몇 배이다.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B가 얘가 기준량. 얘가 기준 A랑 B를 비교해. 그런데 B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거죠. A는 뭐지? A는 얘는 비교하는 양이지. A를 표현하고 싶은데 B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치? B의 몇 배, 몇 배에 해당되는 게 뭐죠? 비율이죠. 그래서 기준량의 몇 배가 비교하는 양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기준량은 뭘까? 그렇죠? 몇 킬로그램에 몇 킬로그램에 이거죠. 이게 기준량이지. 기준량을 모른대 이번에는. 그렇죠? 기준량을 모른대. 그런데 비율을 알려줬어. 그리고 비교하는 양도 알려줬어. 어? 그러면 기준량에다가 뭐요? 비율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비교하는 양이 나오지. 그렇죠? 비교하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문제 풀러 갈까요? 네, 문제 풀러 갑시다. 왔어요. 문제 풀러 왔습니다. 그러면 1할 6푼을 먼저 뭐 할 거다? 1할 6푼을 소수로 고쳐줄게요. 그러면 1할이니까 1할은 10분의 1의 자리니까 0.16인 거야. 이번에도 리는 없으니까 그냥 0.16 하면 되겠습니다. 0.16이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100분의 16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분수배, 소수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준량을 몰라. 그렇죠? 기준량을 모르니까 어떡하지? 기준량이 근데 또 그램으로 비교하는 양이 나와 있고 기준량은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램으로 구해 가지고 나중에 킬로그램으로 바꿔줄까요? 네. 그러면 지금 기준량을 네모그램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죠? 네모그램. 기준량에 100분의 16. 이번 분수로 한번 해볼까요? 100분의 16. 그것이 얼마래요? 672가 됐대요. 그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준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곱셈식으로 나눗셈식으로 바꾸면 되죠. 이 네모는 672를 뭘로다가 100분의 16 비율로 나누면 되죠. 100분의 16으로 나눠? 분수로 나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수 나눗셈을 우리는 다 어떻게? 곱셈으로 고쳐서 다 역수 취해서 구하고 있죠. 그죠?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서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중이죠. 자, 이걸 많이 익혔으니까 오늘 좀 그냥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뭐 하지? 약분해야지, 약분. 약분이 되나 봐서 보니까 16은 8의 배수. 672도 딱 8의 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왜? 8, 8에 64. 8, 4, 32. 딱 맞는데요? 그쵸? 이게 8이 16. 8, 8에 64. 그러면 32가 나오니까 8, 4, 32. 또 나눠지네. 1은이 여기가 42가 됐네요. 그럼 42 곱하기 100이 남았어. 그쵸? 그러면 얼마? 네모에 들어갈 기준량은 4,200g인 거죠. 그램으로 우리가 구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 답을 쓸 때는 뭘로 써야 해요? 킬로그램으로 써야 해요. 그쵸? 그러면 4,200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요. 바꿀 수 있죠. 어떻게? 1kg은 몇 그램? 1000g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kg은 1000g이니까 1000의 단위부터는 킬로그램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4.2kg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준량 4.2kg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위 맞춰야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어진 할픈리로 주어진 비율은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기억할 식은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기준량 곱하기 비율은 비교하는 양이에요. 이거 쓰면 됩니다.
그쵸? 기준량을 모른다 하면 기준량에 네모하고, 비율을 모른다 하면 비율에 네모하고, 비교하는 양을 모른다 하면 비교하는 양에 네모하면 되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잘 구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그쵸? 네. 첫 번째씩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 5번 문제가 종료되었네요. 자, 5번 문제까지 열심히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자, 우리는 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잠깐 쉬었다가 또 봐요. 안녕.